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럴 땐 이런 법 윤유라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 어린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모습, 우리나라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런데 대만은 2015년 1월부터 2세 미만의 어린이가 TV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부모에게 약 16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법률이 시행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다소 황당하기는 하지만 일리 있는 세계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럴 땐 이런 법의 인기 법률 멘토 두 분입니다. 박주윤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요, 이번에 이색 법률들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알아봤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법률은 진짜 시행이 되는 법률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정말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인 건지 이거를 좀 구분하기가 많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봤더니 외국이랑 국내랑 좀 법률 체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생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성문법, 본문법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용어 정리부터 좀 해주실까요? 예, 그 성문법이랑 불문법 네. 이게 뭐 좀 법의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성문법이라는 것은 이제 문자화된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법전이 있고 네. 이에 의해서 뭐 규율이 되는 이런 걸 성문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불문법이라는 거는 문자로 이렇게 규율이 안 된 법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법이 있어요? 판례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판례가 뭐 법조문보다 더 우선시해서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고 법조문이 좀 부충적으로 적용되고 이런 경우를 불문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대륙법 체계라고 해서 이제 뭐 독일 등을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된 법 체계는 보통 성문법을 따르고 있고 이제 영미법 같은 경우에는 불문법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법계 체계를 좀 따르다 보니까 성문법 체계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문법을 그렇죠.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불문법하고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불문법과 간습법하고 좀 비슷해요. 불문법은 이때까지 이제 내려왔던 거를 갖고 그대로 판결을 내린다면 성문법은 간습하고 상관없이 이 문서로 돼 있는 거, 네. 법으로 만들어진 거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고 재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은 법이 한번 만들어지고 필요 없으면 폐기를 하기도 하고요. 개정이 되기도 하는데 불문법 국가, 영국이나 뭐 네. 미국 같은 만원주의 국가들은 폐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쌓입니다. 아, 그래요? 계속 쌓이기도 하고 그래서 황당한 법률이 바뀌기도 많은 하죠. 그게 그런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성문법 국가의 황당한 법률은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불문법 국가, 판례법 국가, 네. 영미법 국가에 이제 황당한 법률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외국이라서 그런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좀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의 체계부터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외국인들이 나와서 본인들 나라 문화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보셨어요? 네네. 거기서 저는 조금 황당했던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욕에서는 크락션을 울렸을 경우에 벌금이 뭐 최대 300달러나 그렇죠. 된다고 들었어요. 이거 300달러면 한 33만 원 정도 이거 한번 눌렀다가. 근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서울에 왔는데 너무 많이 빵빵돼서 깜짝 놀랐더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워싱턴 DC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네네. DC에 가서 좀 놀랐던 게 무조건 사람이 우선이더라고요.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도록 다 서요. 네. 횡단보도는 당연히 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도 차를 조심해서 사람들이 보행자가 건너가거든요. 맞아요. 초록불이어도 제가 궁금해서 조심해야 이제 되고. 같이 있던 그 미국인한테 뭐 네. 영어로 물어본 건 아니고요. 좀 문의를 해보니까 예.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네.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 가입만 돼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특별한 11개 사고가 아니라면. 근데 미국에는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없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하고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행자 사고는 아주 조심한다. 그래서 이 법 차이에 따라서 네. 이렇게 운전하는 거 다르구나. 클락션 같은 경우도 미국에는 진짜 많이 안 눌러요. 거의 안 들려요. 여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앞에 조금 작은 차가 안 움직이면 난리 나요. 특히 작은 차. 예, 한 명이 하면 뒤에 다 빵빵빵거리거든요. 그래서 좀 문화적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뭔가 이제 소음이라는 것도 사실 오염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를 좀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요거 저는 황당하지 않고 좀
도입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를 클락션이라는 게 좀 네. 문화의 차이가 있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나도 빵 뭐 이렇게 다 빵을 하는데 이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네. 정말 위험할 때 그거를 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정말 박을 것 같다 그러면 빵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하는 거지 네. 뭐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느 나라에서는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클락션을 울리는 것 자체도 감점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문화의 차이가 법에도 이제 반영이 되고 뭐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껴지기에 조금 더 색다른 그런 외국의 법률 사례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많이들 찍으신 셀카 있잖아요. 셀카,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셀카봉도 그때 가지고 다니시던데. 네, 예, 이제 셀카 좋아하시는 분들이 셀카봉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쁨을 얻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쵸. 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셀카 자체를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을 최근에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셀카를 뭐 이렇게 얌전하게 집에서 뭐 이렇게 찍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위험한 곳에서 좀 이제 이슈가 되겠다고 뭐 절벽 같은 데서 셀카를 찍는다든지 이러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자꾸 발생을 이런. 하니까 예, 그래서 인도에서는 뭄바이 지역에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셀카 찍는 거는 금지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네. 그리고 구역을 지정을 해서 셀카를 안 찍더라도 거기에 이제 통과만 해도 벌금을 매기는 예,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답니다. 네, 그러니까 셀카봉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셀카만 찍었어도 아. 예, 그리고 이제 셀카봉에 대해서도 인도에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네. 좀 뭐 이렇게 사람을 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는 중이라고 하는데 통과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재밌는 게 이 셀카봉은 사실은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득이지만 네. 뭐 이렇게 사진 찍다가 남 칠 수도 있고 맞아요. 또 그리고 시야도 가리거든요. 뭐 예술 작품을 보러 갔는데 앞에 셀카봉 때문에 그림이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경우 저도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은 아니지만 그 시설 내에서 금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뭐 최근에 저희 작가님께서 다녀오셨는데 네, 일본으로. 예 제재를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망신이네요. 예 그렇죠. 뭐 어글리 코리안 영화 그런 이렇게 디즈니랜드 같은 데서 셀카봉을 금지를 하고 있고 아하. 또 뭐 뉴욕 현대미술관 네. 그리고 중국의 자금성 네. 그리고 베르사유의 궁전 뭐 또 이탈리아 콜로세움 이런 데서는 이게 셀카봉으로 문화유적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찍다가 부딪히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전 문제나 이런 걸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셀카봉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예, 그 관광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금 더 관광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그리스에도 이제 굉장히 유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키리를 신는 것 자체를 유적지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 예. 키릴이 뭔가 바닥을 훼손할까 봐요? 그렇죠. 이게 키릴이 최근에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네. 키릴로 밟는 요 조그만한 부분의 압력만 따지면 네. 이게 코끼리가 발로 밟는 것보다 그 1제곱센티미터당 압력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 보니까 바닥에 이렇게 상하면 유적이 오래 보존해야 되는 건데 이래서 그리스에서 금지를 하고 있고 네. 이외에도 또 복장으로 규정을 좀 금지를 하고 있는 데가 바티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으면 출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유적 같은 경우에도 그 문화에 대한 예를 갖추어라. 이렇게 해서 뭐 정장이 아니면 입장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좀 관광을 갈 때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렇군요. 뭐 바티칸 시국이나 이런 데 말고도 아시아 국가 같은 경우에도 네. 사원 출입할 때 짧은 그렇죠. 치마나 뭐 맨 다리로 혹은 뭐 양말 없이 출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쵸? 지금 뭐 그 옷 관련해서는 우리가 패션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에 어. 조금 놀랍고 황당한 법률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옷을 못 입으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옷을 안 입는 게 지금 아니고 벌금 다 못- 내야 돼요. 범법자들 예. 저희. 벌금을 내야 되고 경찰이 그래요? 봤을 때 아주 불쾌하거나 막 아니 그 기준이 경찰의 눈이에요? 경찰이 주관적 기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옷도 문제지만 네. 인상이 좀 더럽거나 인상이 좀 찌푸리고 지나가면 네 웃으면 괜찮은데 네. 그런 경우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하고 병원에는 또 괜찮아요. 아. 거기 가서 웃으면 안 되잖아요. 실실 그렇죠. 웃으면. 네. 그 두 군데를 빼고는 거리를 할부할 때 가급적이면 미소를 좀 지어라. 근데 그게 밀라노의 어떤 도시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법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뭐 굳이 그래 처벌 사례가 많다고 보기. 네, 네. 또 놀라운 게 유럽에 그런 법들이 많은데 덴마크에는 또 별의별 또 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탈옥을 해도 괜찮게 돼 있어요. 탈옥을 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이다. 가둬두면 나가고 싶은 게 본능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탈옥을 하게 되면 도주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처벌받습니다. 네. 그렇지만 덴마크는 탈옥하더라도 그건 늘어나지 않아요. 탈옥하다 걸렸을 때 네. 어머.
아, 뭔가 행복 추구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사람이라면 갇혀 있으면 나가는 게 본능 아니냐. 그건 범죄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왜 가둬? 가두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가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 아.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덴마크의 네네. 경우 특이하네요. 사실 밀라노에서 옷 못 입어도 벌금 내야 되고 웃지 않고 인상 찌푸리게 되면 벌금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해해요. 패션의 도시니까요. 그렇죠. 네, 문화의 하지만 차이니까요. 그렇게 막 가고 싶은 자신감은 없네요. 네, 못 가는 나라 이걸로. 네. 자, 과거에 그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전 세계 황당한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정말 믿기 힘든 법률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서로가 보기에 진짜 황당한 법률이 많다라는 건데 여기는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 법이 조금 오래되기도 했고 네. 워낙 그 사이에 많은 문화를 거쳤거든요. 그래서 법이 문화를 반영하다 보니까 특이한 문화일 때 특이한 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자동차 뒷바퀴에 자기 자동차 뒷바퀴에 오른손을 올리고 노상방뇨를 하면 된다고요? 예, 그거는 가능한 거죠. 노상방뇨가 가능한데 예, 근데 자기 자동차 뒷바퀴에 뒷바퀴에 오른손 올리고 있으면 올리고 아 저러면 노상방뇨도 오케이. 자세가 좀 힘들겠는데요. 바퀴가 좀 그렇죠. 낮잖아요. 사실 그리고 한 손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 남자는 좀 사실 아, 쉽지가 그런가요?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아, 자꾸 상상하게 되네요. 아,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말린 파이 있잖아요. 말린 파이 맛있는데 네. 이게 청교도 혁명 이후에 올리버 크롬웰이 이게 통치하던 시절에는 네. 이 말린 파이 음식이 이교도의 음식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에 이걸 먹으면 불법이었던 법도 있었습니다. 영국 내에서.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황당할 수가 음식으로도? 있는데, 예, 네. 그리고 또 경찰청장 승인 없이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사이에 네. 젖소를 길을 따라서 몰면 이것도 불법이다. 젖소를 길에 걷게 하면 길을 따라서 이제 젖소를 몰게 되면 그게 아. 불법이다라고 해서 황소는 괜찮나요? 그거는 제가 좀 법률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우선은 특이하네요. 젖소는 확실하게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영국은 진짜 황당한 법률이 많은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거를 꼭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타인한테 피해를 주지 마라. 뭐 젖소도 이렇게 계속 길 따라서 몰고 가면은 네. 뭐 방해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뭐 소변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안 끼치는 정도에서 하면 그건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좀 표현을 해놨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뭔가 우회적으로 표현을 그렇죠. 했군요. 이외에도 영국 외에도 또 황당 법률이 있다고요? 네, 호주 빅토리아주에는 네. 전구를 가는 사람은 전기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야, 정말요? 예, 저도 뭐 집에 전구를 잘 못 가는데 네. 좋다고 말을 네. 그리고 스위스가 좀 재밌는 법이 또 있습니다. 네. 10시 이후에는 변기에 물을 내리면 안 됩니다. 물소리가 들리면 뭐 취침이나 이런 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집주인이 주택 소유자 협회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하고 있고요. 아. 사모아라고 이제 남태평양 섬이죠. 사모아에도 아주 재밌는 법이 있습니다. 네. 남편이 부인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까먹어버리면 네. 구속될 수가 있어요. 어머, 그래서 이제 너무 좋다. 만약에 이제 생일인데 남편이 그날 자정까지 별 다른 서프라이즈도 없이 없다. 그냥 지나간다 신고하면 그러면 경찰에 돼요? 신고하면 바로 될 거 갑니다. 신고 안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지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구속 유치장이나 뭐 우와. 감옥에 갈 수가 있고요. 뭐 오래 있지는 않겠죠. 음. 근데 왜 그러냐면 사모아 자체가 부부 간의 그 애정이라든지 네네. 모성을 존중히 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습적인 법률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이 지역에 계신 여자분들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그렇죠. 높을 것 같아요. 까딱하면 구속시켜버릴 수 있으니까. 네. 남자분들은 되게 무섭겠는데요. 항상 언제 남자들은 구속될지 뭐 모르니까. 반대를 할 수는 없고요. 여성이 반대로 할 수 가능한 있고. 상황이고. 좋다. 캐나다에도 괜찮은 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캐나다도 통합법이라고 있는데 이 통합법에 따르면 점원한테 이제 거스릴 때 동전을 좀 많이 하는 거는 구입할 동전을 많이 내는 경우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캐나다에서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원이 그걸 세알이다 보면 힘들고 시간 걸리고 노동력이 착취가 되니까 요거는 캐나다 말고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고요. 영국이나 호주나 싱가포르에도 이런 비슷한 법률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아는 분은 보면 네. 은행의 어떤 그 은행 행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매일 그 가가지고 동전을 교환하고 입금하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러는데 네. 그거 잘못되면 이제 이 법에 따르면 불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나 일본 이런 데 가면 큰일 나겠어요.
동전. 그렇게 집에 돌아다니는 동전을 네. 모아다가 어디 사 먹으러 나갈 때 그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금통 큰데 모아놓으면 네. 그걸 이제 한 그쵸, 말을 그쵸. 들고 갑니다. 가서 네. 은행에 딱 던져서 돈으로 입금해달라 하는데 은행은 기계가 있어요, 요즘에. 은행은 좀 나은데 이제 마트라든지 맞아요. 점원한테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캐나다에서는. 네. 딱 보니까 뭔가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 점원들의 편리함까지 생각을 한 그런 법률이네요. 그렇죠.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이탈리아는 예, 어떤가요? 이탈리아는 아까 그 밀라노도 굉장히 특이했는데 네. 토리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강아지나 이런 애완동물의 복지를 좀 중요시 여겨서 강아지를 하루에 3회 이상 산책을 안 시키면 벌금형에 처하는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하루에 3번 이상 산책을 시켜야 한다는 게 법률로 규정이 되어 그렇죠.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럼 뭐- 강아지가 신고하나요? 그렇죠. 그게 좀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인데 강아지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애완동물을 많이 이제 복지를 신경 써라. 뭐 이런 규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이탈리아가 좀 낭만이 많아서인지. 그러네요. 강아지들이 예. 참 행복한 국가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리고 더 또 황당한 건 네. 이탈리아의 그 작은 마을 한 군데에서는 네. 이게 공동묘지 시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치가 안 돼서 죽는 게 불법인 나라가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예, 그 네. 도시에서 죽으면 불법인 거죠. 예,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그 최근자 기사에 보면 네. 그 도시에서 2명이 노인분께서 사망을 하셔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게 조금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또 운전 관련해서 교통법규도 전 세계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네네. 어떻게 다를까요? 태국에는 우통을 벗고 네? 셔츠를 입지 않고 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국에 보면 좀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더워서 그런가요? 막 그러다 보니까 입고 좀 다녀라라는 얘기가 있고 좀 재밌는 법이 독일이면 유명한 게 아우토반입니다. 네. 아우토반을 가면 와 정말로 많은 차들이 정말 빨리 가고 좀 무제한인 속도가 무제한이다 네네. 보니까 문제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진짜 예. 아찔해요, 생각만 해도. 기름 떨어지면 사고 멈추면 큰 사고 큰일 나죠. 나겠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름 떨어지면 뭐 갓길을 댔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벌금 자체가 80유로를 물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도 그 나라에 맞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통 이 안전법, 도로교통법 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전을 위한 법률이다 그렇죠. 보니까 전 세계 좋은 법률 다 끌어다가 우리나라에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듣고도 믿기지 않는 지구촌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법률들이 정말 뭔가 황당하기도 하고 또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이런 법률은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네. 짜잔. 박변이 부러워한 세계 네. 법률 베스트 3. 자, 첫 번째입니다. 네. 프랑스죠. 네. 프랑스에는 집이야 연락하지 마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 2017년 1월부터 시행 중인 법률인데요. 네. 이 노동 법안에 들어가 있는 법인데 자기가 회사에서 퇴근한 이후에는 절대로 회사에서 연락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이거 너무 괜찮다.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오면 구속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범법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연락을 하려면 노사 협정을 해야 돼요. 네. 뭐 7시 1분에는 통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연중에 어느 때는 가능하다. 휴가 중 어느 때는 가능하다. 이 최초의 노사 협정을 했다 그러면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라면 근로시간 이후에는 전화를 할 수 없는 없다. 그런 법률이 네. 아주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는 법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찬성합니다. 네. 자, 2위. 두 번째입니다. 차를 몰았으면 돈을 내야지. 네, 이거는 네덜란드 법률인데요. 네. 차가 원래 가지고 있으면 뭐 살 때 취득세 같은 걸 물기도 하는데 맞아요. 차를 갖고 운전만 하는 걸로 주행세를 물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차를 사기만 하고 주차고에 놔둔 게 아니고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감안해서 주행세 같은 걸 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행세가 많이 드니까 그 이후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필요할 때만 운전한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 현실에도 좀 필요한 법률이 아닌가 부럽다는 생각이 좀 공기 듭니다. 오염도 좀 덜 시킬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이거 말고도 이 드라이브 스루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햄버거 가게나 가면 차를 타면서 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고 자연스럽게 그 물건을 받는 네, 네. 드라이브 스루를
투표할 때 쓸 수가 있어요. 투표할 때도 귀찮잖아요. 네, 차에서 네. 내리고 귀찮으니까 차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누구를 투표를 하고 바로 투표하면 넣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투표율이 상당히 늘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마지막. 네. 자, 마지막은 덴마크입니다. 제가 가장 이렇게 좋은 법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덴마크에는 밥을 시켜서 먹는데 양이 부족하면 무료가 됩니다. 오, 그거 진짜 마음에 좋네요. 드는. 저는 항상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예전에 이제 그랬나 봐요. 덴마크 여간에 음식이 너무 적게 내니까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네. 그 법을 없애지 않고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식사를 했는데 포만감을 못 느낀다. 그러면 돈을 안 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겠네요. 예, 아주 좋은 법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김 변호사님이 부러워한 세계 이색 법률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제가 또 준비해왔죠. 네. 자, 1위부터 뜯어주시죠. 예. 일단 태국 법률인데요. 음. 군대는 뽑기로 간다는. 다 이런 가는 게 법률입니다. 아니에요? 예.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가 필요해서 원칙적으로는 의무적으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조금 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단은 자원 입대를 할 사람은 자원 입대를 하고 그 외에 이제 모자라는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이제 나머지는 뽑기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체계적인 게 자원 입대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의무 복무 기간이 2년인데 6개월에서 1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원 입대는 좀 기간을 짧게 해주고 대신에 이제 뽑기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2년을 다 채워야 되니까 네. 자원 입대 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을 운에 맡기고 싶지 않다 이런 자원 입대를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뽑기로? 뽑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이랑 검은색 공이 있는데 네. 빨간색 공이 나오면 이제 가는 거여서 이때는 굉장히 빨간색을 싫어하겠죠. 50대 50의 확률이군요. 그렇죠. 네. 예. 자, 2번. 그리고 다른 법률로는 네. 예, 메릴랜드에 있는 법률인데요. 네. 욕하지 마라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공공공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서 욕을 하게 되면은 벌금형을 부과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애들이 노는 놀이터나 아니면 뭐 한강공원 같은 데서 연인들이 막 욕하면서 싸울 때도 있고 맞아요. 예, 뭐 아니면 좀 이렇게 어른분들이 많이 욕을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금지하고 있어서 이건 우리나라에 좀 도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예, 스웨덴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네. 과속하면 그 벌금만 주는 게 아니라 네. 감속을 하면 복권을 스피드 복권이라고 해서 어머. 당첨을 시켜주는 건데 네. 예,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과속하면은 당연히 벌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아니라 감속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감속을 하면 보상을 주는 건데 칭찬해 주는 거네요. 그렇죠. 잘했다. 모아놨던 범칙금을 이제 감속을 하게 되면 따봉 마크가 뜨고 이 따봉 마크가 떴을 때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추첨해서 이 모였던 범칙금을 주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런 작은 거를 지켰을 때도 뭔가 보상이 있구나. 더 준법 의식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여서 우리나라에도 네. 좀 도입이 되면 재미도 있고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가 달라서일까요? 우리와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세계 국가별 법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몇몇 국가는 여행지로 유명한 곳인 만큼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법률은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세계 이색 법률, 황당하기도 하고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법률도 있을 텐데요. 국내 국회 계류 중인 법률은 일명 불효자 방지법. 부모 생존에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유기, 학대하는 경우에 다시 재산을 돌려주는 법입니다. 나를 키워준 부모 봉양이 의무가 돼버린 이 시대. 법을 보고 평가하기에 앞서서 내 행동과 그리고 마음가짐을 먼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법률 멘토 박지훈 변호사,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다양한 생활 법률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아래 주소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친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법과 함께라면 이럴 땐 이런 법!